절식, 단식, 운동에도 살이 계속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에게 절식과 운동으로 체중을 빼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살을 빼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부분 요요가 온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하고 우리처럼 별로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데도 찌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계속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절식을 많이 하셨거나 운동으로 살을 빼보셨을 겁니다. 뭐 10kg 빼는 분들도 계시고 뭐 20kg 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매일 배고픔을 참아가며 먹고 싶은 음식 다 참고 다이어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나온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다이어트를 실패했다는 뜻은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계속 별로 먹지 않는데도 살이 너무 쉽게 찌기 시작하고 왜 폭식증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가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통 충전시키시나요? 충전 안 시키죠. 왜? 지금 당장 휴대폰이 꺼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휴대폰의 전원이 10% 정도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충전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절식을 하면서 몸에 있는 지방을 너무 빨리 빼다 보면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빨리 충전하려고 했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을 빨리 충전시켰죠. 그러면 휴대폰의 배터리가 확 오르겠죠. 우리 몸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지방을 확 채우려고 할 거예요. 식욕을 조절시키는 호르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운동과 절식으로 살을 뺐다 해도 체중이 정말 쉽게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빨리 충전시키려고 했듯이 우리 몸도 다시 에너지를 빨리 충전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을 쌓는 거죠. 이러한 다이어트는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살이 쪄도 상관없는 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절식과 폭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고 요요를 그만 겪고 싶은 분들은 더 이상 절식이라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가 30%가 돼도 우리는 휴대폰 전원이 안 꺼질 거란 걸 확신하고 있죠. 왜? 중간에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계속 배터리를 중간마다 충전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가 중간마다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대로 에너지를 다시 먹으려고 음식을 엄청나게 먹게 만들기 위해 식욕을 분출시키고 지방을 다시 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식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일반식을 훨씬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이 정말 무식하게 너가 뭐 의지력이 부족하다, 운동량이 부족하다, 달달한 걸 못 참아서 그렇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굶었어야 되는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때까지 절식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절식을 멈추시고요. 3끼에서 5끼 안으로 건강한 간식들을 충분히 먹어주시고 한식 위주의 밥상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저한테 코칭받는 분들도 사진처럼 매일 3끼에서 5끼 안으로 드시고 달달한 간식이 땡기면 뭐 바로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 오히려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먹고 싶다, 당장 먹어야 된다라는 걸 인식됐을 때 지금 당장 그걸 넣어줘야지 우리 몸은 안심을 하고 식욕을 오히려 안정시켜주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런 달달한 음식들이나 식욕들이 점점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살을 빼는 작업들이 더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걸 참아가면서 절식을 하고 이때까지 참았던 음식들을 폭식하다 보니까 건강도 너무 걱정되고 살이 또 계속 쉽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코칭받는 분들은 먹는 양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빼는 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식욕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줘야 우리 몸도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온다는 걸 판단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을 완전히 끊어내버려요. 그러면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니까 폭식증이라는 그 증상들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분명 16시간 이상 단식을 해봤다.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계실 거죠. 자, 16시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6시간 단식을 하면서 분명히 폭식이 터지거나 식욕이 더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90% 이상 저녁이나 단식이 끝난 후에 폭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예전부터 단식을 좀 오랫동안 해왔지만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사람은 오히려 단식 시간을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식욕이 훨씬 더 안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을 못 빼는 건 식욕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절식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끊어주시고 한식 밥상을 제발 3끼 이상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쌀밥도 하루에 3그릇 정도 꼭 드세요. 이렇게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이 1, 2주 뒤에 식욕이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 몸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몸이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으니까 댓글 확인해 주시고 더 이상 절식이라는 다이어트는 꼭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